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의쪽 인사드리면서 2013년 10월 19일 정기 기출문제 3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내용 21번부터 고고고고고 달려갑니다. 자, 프로시저에 대한 실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셀은 보통 우리가 셀스가 들어가고 행열 형태로 들어갑니다. 셀스는 행열 형태로. 즉 육행 3열의 코리어라는 글자를 어느 시트에다가 시트 5번에 육행 3열의 코리어를 집어넣어라. 육행 3열이면 어디에요? 그러면 자, 육행 3열이면 어딘지 한번 보고 갈까요? 자, 22번은 없지만 자, 여기서부터 자, 어떤 위치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위치를 지정했다면 여기서부터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기준점이 없으니까 A1부터 시작합니다.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현재 위치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C6셀이 되네요. 6행 3열이란 C6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디에다가 C6셀에 코리어를 집어넣어라 라는 겁니다. 코리어를 입력해라.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22번 자동 필터에 관한 설명이다. 자, 자동 필터의 내용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데이터에 필터 명령을 넣으면 자동 필터 명령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남자, 여기는 텍스트죠. 텍스트. 자, 이거 텍스트네요. 숫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문자와 우리가 2002년 1회 때인가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문자와 숫자가 결합이 된 거는 숫자를 기준으로 간다. 근데 이거 조금 말이 어폐가 있긴 해요. 조금. 자, 숫자를 기준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날짜는 날짜 기준으로 움직인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숫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상위 10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위 10. 자, 그러면 텍스트에 한번 가볼까요? 텍스트에는 상위 10이라는 게 없어요. 즉 상위 10은 숫자에만 있습니다. 상위 10. 상위 또는 하위로 나타낼 수 있어요. 상위에서 10번째, 하위에서 10번째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상위에서 5번째. 가장 큰 놈 5개만 또는 항목으로 될 수도 있고 퍼센트로 넣을 수 있습니다. 퍼센트는 0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랬더니 퍼센트는 뭐라고요? 1부터 500 사이의 숫자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퍼센트하고 항목인데 항목의 경우에는 자, 퍼센트의 경우에는 1부터 500 사이에 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필터를 적용하면 지정한 조건에 맞는 행만 표시되고 나머지 행은 숨겨지고 행 단위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는 대리만 보고 싶다. 그러면 대리에 해당하는 행 전체 행 단위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숨겨져 버리죠. 자, 그리고 필터링 된 데이터는 이렇게 필터 이런 걸 필터링 된 거죠. 걸러진 거죠. 자, 걸러진 데이터는 다시 정렬하거나 이동하지 않고도 복사, 찾기, 편집, 인쇄가 가능하다. 상위 10은 어떤 경우에만 숫자 데이터에서만 가능하고 문자 데이터에서는 혀가 꼬이네요. 사용할 수 없다. 자동 필터를 사용하면 목록값, 서식, 조건 세 가지 유형의 필터를 할 수 있고, 자, 자동 필터에는 뭐죠?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고 아까 숫자, 텍스트, 또 뭐였죠? 날짜, 이런 형태의 세 가지 유형으로 필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첨부를 하면 자, 필터를 풀었다가 다시 넣고 자, 이렇게 색을 기준으로도 자, 숫자에 대한 색 기준이 나오죠. 얘는 문자에 대한 색 기준. 색 기준은 어디나 다 있어요. 근데 색이 없으니까 색 기준이 없는 것뿐이지 색이 들어가면 색 기준 필터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색 기준은 무조건 들어가고 텍스트냐 숫자냐 날짜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 필터의 결과는 레코드 단위, 행 단위로. 자, 아까 우리가 여기서 과장만 보고 싶다 그러면 과장의 행 전체를 이렇게 대리로 보여주네요. 자, 이렇게 전체 행 단위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행 단위로. 자, 그렇게 해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자, 하나 더 여기서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서로 다른 필드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AND 조건으로 검색을 한다.
또 필터된 조건들의 필터는 조건에 맞는 자료를 현재 위치에서만 표시한다. 다른 장소나 다른 시티에 표시하는 건 고급 필터죠. 고급 필터. 자, 그리고 서로 다른 필터에 대해 조건에 대해서는 AND 조건만 가능하다. 같은 필드에 대해서는 AND OR가 가능하다. 이건 또 뭔 무식이 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필터를 다 봤습니다. 자, 그리고 필터를 한 다음에 과장만 한번 보겠다는 거죠. 과장만. 자, 그러면 이미 과장이 걸러져 버렸어요. 과장이 걸러졌어요. 그리고 나는 영업부만 보고 싶다. 영업부. 자,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과장인 사람들 중에서 영업부. 과장인 사람들을 이미 걸러버렸기 때문에. 즉, 과장이거나 영업부 이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 사용자 지정 필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는 있죠. 그리고 또는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 되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필드에 대해서는 OR가 안 되고 AND 조건만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3번 문제. 23번 문제는 이 내용을 보고 수식이 맞는지 고르라는 것 같아요. 자, 먼저 count A 함수네요. A는 뭐예요? 숫자 문자를 모두 세라. B2에서부터 여기서부터 D4까지죠. D4까지. 그럼 여기까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네요. 전부 다 숫자니까 문자도 세요. D 카운트 A는 문자도 세요. 자, 그 다음에 맥스 A. 이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이 얼마예요? 가장 큰 값 100이죠. 자, 100. 자, 그러면 100하고 9하고 썸을 하면 얼마예요? 109가 돼요. 근데 선생님, 맥스가 아니라 맥스 A는 또 무식이에요. 맥스 A. 그러네요, 진짜로. 맥스가 아니라 맥스 A네요. 자, 맥스와 맥스 A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맥스는 최대값입니다. 그냥 숫자들 중에 최대값. 맥스 A는 논리값을 포함해서 최대값입니다. 한번 보고 가죠, 뭐. 자, 여기서 0.2, 0.5, 0.7 true. 1보다 3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true가 나왔어요. 자, 컴퓨터에서 true는 1입니다. 1. false는 0입니다. 그러면 얘는 결론은 1이라는 소리죠. 얘는 1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맥스에서 범위를 A9부터 A12까지 잡았어요. 그런데 얼마예요? 0.7이 제일 크대요. 맥스에서는. 근데 맥스 A에서는 뭐가 제일 커요? true 값 1이 제일 크다라는 겁니다. 즉 맥스 A는 true, false 이런 true, false까지 포함을 해서 최대 최소를 찾아오는 게 맥스 A고 맥스는 단지 숫자만을 대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맥스 A는 논리값을 포함하여 최대값. 그런데 여기에서는 논리값이 없으니까 맥스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109였었죠. 아까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9였으니까. 자, 이번에는 스몰 함수로 C2에서부터 여기에서만 두 번째로 작은 값이면 80, 75, 84가 두 번째로 작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84 하나 걸렸어요. 그리고 라지 두 번째로 큰 값을 물어봤네요. 두 번째로 큰 값이면 87. 그러면 87 더하기 84 그러면 171. 171을 평균으로 나눴어요. 171을 평균으로 나누면 얼마죠? 자, 171을 2로 나눠볼게요. 한번 그러면 자, 는 171 나누기 2 그랬더니 85.5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얘도 틀린 거네요. 85.5. 최소한 85는 되어야 맞았는지 틀렸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도 이번에는 B3에서 D3, B3에서 D3. 자, 이 범위네요. B3에서 D3 이 범위. 이 범위에서 두 번째로 큰 값. 그러면 87이죠. 또 두 번째로 B3, D3. 두 번째로 작은 값도 얘죠. 자, 그러면 둘의 87 더하기 87은 160, 174. 오케이. 174 맞네요. 자, 카운트 A. B2하고 D2. 콜론이 아니라 B2, D2죠. 자, 그러면 B2와 B2가 어디 있어요? B2와 D4. D4. 이 중에서 개수가 몇 개예요? 2개. 카운트 A는 숫자 문자 다 세니까. 민 A 역시 이 중에서 작은 값은 얼마? 83. 논리값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합은
85가 돼야 되는데 109가 아니죠. 자, 따라서 맞는 것은 3번이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과값들 써놨으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값들 다 적어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엑셀의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한 셀에 여러 줄을 입력할 때는 Alt 엔터. 오케이. 워크시트에서 탭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Shift 탭을 누르면 왼쪽으로 가는 거죠. 자, 탭은 오른쪽으로, Shift 탭은 왼쪽으로. 같은 데이터를 여러 번 반복하려면, 한 번에 입력하려면 컨트롤 엔터를. 숫자나 날짜 데이터의 경우 입력 시 앞에 몇 글자가 해당 열의 기준 내용과 일치하면 자동으로 입력한다. 이게 셀 내용을 자동으로 완성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 엑셀 옵션의 고급에 가서 보시면 셀 내용을 자동으로 완성이 어디쯤에 있나요? 자, 여기 있나? 어디 있어? 빨리빨리 좀 찾아봐라 좀. 자, 어디 있는 빨리 찾으려면 또 안 나와요. 이렇게. 자, 쭉 한번 내려볼까요? 자, 셀 내용을 자동 완성. 시험장에 가면 이러면 또 긴장을 하죠. 물론 이런 것들은 또 시험에 나오지도 않죠. 자, 여기 나오네요. 셀 내용을 자동 완성. 뭐 실기 시험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셀 내용을 자동 완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가나다라라고 썼어요. 자, 또 나다라마 이렇게 썼어요. 근데 가를 치면 앞에 가나다라 쓴 게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오, 가나다라 맞아. 이거 써. 또 나 쓰면 나오죠. 이렇게 자동으로.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5, 2, 1, 7, 6, 5, 4 이렇게 대충 썼다고 보자고요. 뭐 1을 치면 이 1로 시작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즉 자동 완성 기능은 어떤 경우에 텍스트의 경우에만 나온다라는 겁니다. 즉 자동 완성 기능은 텍스트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25번 문제도 앞에 문제들이 계속 앞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엑셀이 실행될 때마다 모든 통합 문서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오는 거. 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매크로 엑셀이 실행될 때마다 모든 통합 문서에 실행되도록 하려면 엑셀 스타트 폴더에 personal.xlsb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죠. 문시를 열 때, 이 문서를 열 때 맞네. 자, 문서를 열 때마다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매크로의 이름은 얘는 저장되는 거고 얘는 매크로의 이름이고 오토 오픈 2003년 3월 9일 27번 문제네요. 자, 그럼 여기서는 모든 통합 문서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자, 그럼 오토 오픈 있나요? 오토 오픈 아니네요. 자, 여기도 오토 오픈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임의의 폴더가 아니라 얘는 엑셀 스타트 폴더. 또 우리가 사용자 기본 서식, 사용자 정의 서식은 그 서식 파일을 만들 때 템플릿 폴더 2012년 3회인가? 자, 템플릿 폴더였고 엑셀 스타트 폴더는 그 기본 서식 폴더를 저장할 때 미리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personal.xlsb도 이 폴더에 들어가야 모든 매크로에서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죠. 3번. 자, 오토 오픈이 있으면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오토 오픈은 없어요. 자, 2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6번 문제. 자, 또 VBA네요. VBA. 이런 것들도 특징들만 잘 파악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건 제 생각인가요?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아니리라 믿습니다. 아니리 헛소리 하고 있어 또. 자, A1이라고 돼 있어요. A1. 자, A1 셀이라고 가로를 잡아놨네요. 자, 우리가 셀스라는 게 있어요. 셀스는 행렬 형태로 들어온다고 했어요. 행렬 형태로 들어와 있는 거 없으니까 셀스는 안 쓰겠죠. 셀스는. 자, 셀스는 안 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레인지 형태로 들어갑니다. 레인지 해가지고 자, A1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레인지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놨어요. 자, 레인지 가로 열고 A1 가로로 해놨죠. 그런데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레인지라는 글자를 안 쓰고 A1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레인지 A1 select, A1점 select 이렇게 가능해요. 또 여기도 보면은 레인지 A1에 네임을 입력해라.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도 가능해요. 레인지 형태로 쓰면 이렇게 가능하고 레인지를 안 쓰고 A1의 네임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액티브 셀이 들어가 있어요. 액티브 셀. 문제에서 보시면
액티브 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액티브 셀이 들어가 있어요. 액티브 셀. 자, 액티브 셀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포뮬러 R1C1이 나와야 됩니다. 포뮬러 R1C1. 포뮬러 R1C1도 나올 수도 있고 그냥 포뮬러도 나올 수 있어요. 자,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보기에서 골라야 되겠죠. 그러면 포뮬러 R1C1이나 포뮬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R1C1은 안 돼요. 포뮬러 R1C1이나 그냥 포뮬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도 셀렉트 있죠. 셀렉트. 그래서 range B1 셀렉트, range B2 셀렉트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자, 이런 유형들을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range를 쓰면 가로 열고 주소 형태가 나오고, range를 쓰기 싫으면 이런 형태로 해서 주소를 넣어 주시고, 액티브 셀이 나오면 포뮬러 R1, C1 또는 포뮬러가 나오고, 또 여기를 가로칠 수도 있겠죠. 포뮬러가 나오면 액티브 셀이 나와야 된다는 거. 레인지가 아니라. 자, 레인지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레인지 A1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포뮬러.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입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자, 27번 문제. 피벗 차트 보고서네요. 피벗 차트 보고서. 자, 여기 26번에 매크로 넣어놨어요. 매크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에 들어가서 매크로를 선택하고 편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내용들을, 자,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치면 뭐예요? 초록색으로 주성문이 걸려요. 그래서 얘를 한번 풀어보고 이로도 실행시켜보고 얘로도 실행시켜보고 다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 뒤에 거는 이제 또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를 걸어야 되겠네요. 얘는 실행 못하게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실습을 한번쯤 해보시면 괜찮겠죠. 자, 여기다 우선은 작은 따옴표 걸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27번 문제 이렇게 범위를 잡고 삽입의 피벗 테이블이 아니라 피벗 차트로 가려고 그래요. 피벗 차트. 자, 어디로 갈까요? 기존 워크시트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 놔볼게요. 기존. 새 워크시트가 기본인데 우리는 기존 워크시트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나오고 피벗 차트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피벗 테이블만 선택을 하면 피벗 테이블만 나와요. 그러나 차트를 선택하면 테이블과 차트가 동시에 나온다. 동시에 나온 상태에서 우리는 피벗 테이블만 지울 수 있고 피벗 차트만 지울 수 있다. 피벗 테이블을 지우면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바뀐다라는 것들을 이전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피벗 차트를 한번 보면 이쪽이 항목축이죠. 이게 그 범례. 제목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벗 차트 보고서에 필터를 적용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자동 적용된다. 피벗 차트 보고 생성 시 차트 제목, 항목, 범례 등이 삽입되어 차트 제목은 안 나온다라는 거죠. 표준 차트는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에 포함된 차트로 만들어지고, 표준 차트란 엑셀 차트를 말하는 겁니다. 엑셀 차트. 자, Alt F5는 현재 시트, 그냥 F11은 별도의 시트 나온다고 그랬죠. 새 시트로. 자, 피벗 차트는 기본적으로 차트 시트에 만들어진다. 피벗 차트 보고서를 삭제해도 관련된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삭제되지 않는다. 별도로 삭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 차트 제목은 안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자, 앞에서 피벗 테이블 문제들을 풀어봤으니까 자, 이제 대충 이렇게 얼버무려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자, 28번. 제가 뭐 저기도 아니고. 자, 29번. B1의 할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B3의 할인율. 현재 5%가 할인율입니다. 자, 그래서 5%를 할인했더니 95,000원이죠. 그러면 95,000원 여기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대로. 자, 현재는 열 입력셀입니다. 열 입력셀. 열 입력셀에서 변화되는 만원, 15,000원, 24,000원 변화되는 값들에 대한 결과값을 확인하는 데이터표 문제입니다. 자, 28번 한번 해보고 갈까요?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아야 돼요. 여기에 95,000원은 여기에 있는 값을 그대로, B4셀에 있는 값을 그대로,
그리고 할인가는 이 두 개를 포함을 해서 연산을 해 놓은 거죠.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표에 들어가서 현재 우리는 세로 방향이죠. 세로 방향. 열 방향에 있습니다. 열 방향. 뭐가 있어요? 여기가 할인율을 변경해서 확인을 한번 정가인가요? 여기가 정가. 정가가 변함에 따라서 할인율은 그대로 두고 정가가 10,000원일 때, 15,000원일 때, 24,000원일 때 어떻게 할인되는지 10,000원일 때는 9,500원, 15,000원일 때는 이렇게 할인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표 기능 문제입니다. 자, 여기도 그림으로도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 자, 29번 문제 엑셀의 오차막대라는 게 있습니다. 오차막대. 자, 오차막대는 3차원에서는 오차막대를 표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2차원에서만 오차막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차원 차트가 불가능한 차트들이 있었어요. 도넛, 방사, 분산, 주식. 자, 차트에는 2차원과 3차원 차트가 있어요. 2차원이 더 간단하죠. 근데 3차원까지 만들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왜? 그래서 3차원을 불가능하대요. 나는. 왜? 도망가기에 분주하다. 도방인데 도망가려니까 분주해서 너무 바빠서 3차원은 못 만들어. 그렇게 애우기가 더 힘들다고요? 알았어요. 각자 요령껏 능력껏 애우다가 못 애우겠으면 뭐 이렇게 하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소개도 해 주셨으면 좋겠죠. 자, 뭐라고? 도망가려고 했더니 분주해. 도망가기 바쁜데 뭔 3차원이야. 2차원만 하고 가지. 자, 이렇게 3차원 차트가 불가능한 차트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차트에 가서 한번 만들어 보고 오겠습니다. 자, 2차원 차트죠. 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 예제 파일을 함께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눈으로만 직접 실습을 해보시면 조금 더 기억이 오래 갈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차트를 선택을 하고 레이아웃에 가서 오차막대 종류가 있죠. 뭐 표준, 백분율, 표준 편차. 그런데 우리는 기타 오차 막대 옵션으로 갈게요. 누구에 대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하면 돼요. 자, 홍길동이 마음에 든다. 홍길동에 대한 오차막대를 그리고 싶다. 홍길동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오차막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차막대의 경우에는 양의 값을 표현하는 방법과 음의 값을 표현하는 방법과, 자, 양음을 모두 표현하는 방법. 자, 여기를 기준으로 이 막대글을 기준으로,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음값만 밑으로만 내려가죠. 양값은 위로 올라갑니다. 모두는 양음을 모두 표시해 줍니다. 자, 끝 스타일을 모양 없음 또는 끝 모양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 모양도 걸 수 있고, 고정값, 백분율, 표준 편차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종류들만 한 번씩 눈에 익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차원에는 오차막대를 쓸 수 없고 차트의 고정값, 백분율,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여 오차량을 표시할 수 있고, 오차막대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로 양의 값과 음의 값뿐만 아니라 양과 음을 표시하는 모두도 합쳐서 몇 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오차막대를 추가하려면 레이아웃에서 분석에 오차막대로 들어간다. 3차원 차트를 그릴 수 없는 건 도망가기에 분주하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이렇게 오차막대를 그리는 방법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를 실행하여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외부 데이터 파일들을 OA 폴더에다가, 자, 뭐 이런 것들은 지정 안 하고 이것들은 제가 이것만 제가 별도로 넣어 드릴 겁니다. 이 파일은 이런 것들은 그냥 A 열어서 1, 2, 3, 4 컴마로 집어넣었어요. 컴마로. 자, A, B, C, D 컴마로 집어넣었죠. 자, 이렇게 그냥 뭐 확장자만 바꾸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확장자만. 자, 똑같아요. 확장자만. 자, 그래서 외부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려고 그래요. 또 가져온 1번부터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가져온 데이터는 on번 텍스트 파일이 수정되면 즉시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다. 자, 여기 밑에다 설명을 해놨어요. 연결된 파일은 즉시 자동 반영되지만 가져오기 한 파일은 자동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데이터의 구분기호로 탭, 세미콜론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는. 자, 여기다가 30번에다가 한번 열어볼게요.
자, 페이지, 데이터죠. 데이터에, 자, 텍스트로 가볼게요. 텍스트로. 텍스트에 가서 우리가 C 밑에 OA 폴더에, 실기 시험에 주로 이제 OA 폴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가져와 보려고 그래요. 이 파일을, 자, 우리 30번 문제 풀죠? 30번 문제 풀고 있습니다. 자, 30번 문제를 가져오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분 기호가 쉼표 탭 너비가 일정한 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지금은 구분 기호, 자, 탭 세미콜론 쉼표 공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사용자가 내 마음대로 나는 이런 기호를 쓰고 싶다 라고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쉼표로 되어 있으니까, 탭으로 되어 있으니까 탭을 쓰면 이렇게 경계선이 그어져서 나옵니다. 탭 세미콜론 쉼표 공백 기타, 사용자가 즉시 직접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탭, 세미콜론, 공백 등이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구분 기호도 넣을 수 있다. 텍스트 파일에서 특정 열만 선택하여 가져올 수는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다음 갔어요. 자, 그런데 이 이름, 나 영어 점수 내가 시험을 못 봐가지고 영어는 건너뛰고 싶어. 그럼 영어는 안 가져와요. 국어, 이름, 국어, 수학만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가져와라. 자, 영어 안 가져왔죠? 이렇게 별도로 빼고 선택적으로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택하여 가져올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텍스트 파일의 형식은 txt, prn, hwp는 안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써놨죠. 텍스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 텍스트, csv, prn 등으로 가져올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자,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텍스트 파일은 prn, txt, csv. 자, csv, prn, 텍스트 파일들은 가져올 수 있게끔 보여요. 자, 그런데 여기 아까 OA 폴더에 hwp라든가 doc 이런 것들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록도 안 보이고 가져올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hwp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csv, 자, csv가 대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txt, prn, csv. 자,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 맞는 거죠. 맞는 걸 물어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31번 문제. 자, 여기도 마찬가지. 총점의 원래 값에 기본 점수 10점을 더하려고 한다. 자, 31번 예제가 있나요? 31번 예제, 문제 40번이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자, 31번 예제 여기다 보겠습니다. 자, 이 점수에다가 기본 점수 10점을 더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얘를 복사합니다. 복사하고 이렇게 블럭 잡고 붙여넣기 해버리면 10으로 다 붙여져 버려요. 근데 여기다가 10점을 더하려고 그러는 거죠. 선택하여 붙여넣기 한 후에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 우리는 지금 더해야 되니까 더하기 연산을 하면 각각 더해진 결과값이 나옵니다. 컨트롤 Z를 누르면 다시 취소가 되고, 자, 복사한 경우에만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나오고, 잘라내기를 해버리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메뉴를 쓸 수가 없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복사한 후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고 더하기, 잘라내기 한 다음에는 선택하여 붙여넣기 메뉴가 사용이 안 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럼 답은 몇 번이냐고요? 답은,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더하기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선택하여 붙여넣기 더하기 그림도 집어넣었습니다. 3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2번 문제. 자, 먼저 범례가 위에 있어요. 이게 범례죠. 자, 얘는 X축입니다. X축.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보고 갈까요? 32번 문제. 32번 문제는 없네요. 제가 32번 문제는 안 만들어 놨나 봐요. 자, 32번은 여기서 그럼 설명을 하고 가죠. 뭐 32번. 자, 이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 X축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범례는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 즉, X축과 범례가 있다. 즉, 이 범위를 모두 다 잡았다라는 거죠. 전체를 잡았다. 자, 그 다음에 분기가 데이터 계열, 범례가 계열입니다. 범례. 우리 그래서 범례 수와 계열의 수는 일치한다. 단 원형은 아니라고 했어요. 원형은 계열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얘가 범례가 계열입니다. 즉, 분기가 계열이 아니라 계열은 뭐예요? 영업 1팀과 영업 2팀. 범례에 표시된 영업 1팀과 영업 2팀이 계열을 의미한다. 그럼 2번이 틀린 거죠. 최소값은 500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냥 이렇게 하면 꺾은 선형인데 이렇게 막 점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런 점이 들어가 있는 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32번에는 2번이 되겠고 3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배열 수식과 배열 상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배열 수식은 우리가 자, 배열 수식과 배열 상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33번 문제가 없어요. 그냥 여기다 하죠, 뭐. 자, 는, 썸, 가로 열고 이렇게 범위를 잡고 가로 닫고 마지막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줍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이게 배열입니다. 자, 그런데 배열 아까 배열 수식은 이렇게 뒤에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배열 상수는 뭐냐? 자, 이렇게 내가 직접 넣어요, 이걸. 자, 그리고 1, 2, 3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1이 나옵니다. 1. 자, 1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를 잘 보시면 자, 맨 뒤에 앞에 이건 뭐예요?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통해서 배열 수식을 만들어 준 거죠.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건 뭐예요? 숫자. 이 가운데 있는 건 배열 상수입니다. 배열 상수에는 백분율이라든가 달러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없어요. 배열 상수. 그래서 배열 상수에 대한 수식은 배열 상수는 이렇게 묶고 다시 또 배열 수식을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배열 상수는 맨 앞에 있는 것만 나와요. 맨 앞에 있는 것만. 자, 그럼 다시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자, 5, 6, 8. 그럼 이거는 얼마가 나올까요? 이거는. 자, 맨 앞에 있는 게 뭐예요? 5가 되는 거죠. 5. 그래서 얘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5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썸을 한번 넣어볼까요? 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배열 상수만 썼을 때는 맨 첫 번째 있는 게 나오지만 배열 상수를 이용해서 썸 함수를 쓰면 이것들의 합을 물어보는 겁니다. 5 더하기 6, 13 더하기 8, 21. 자, 21이 아니에요? 아, 19구나. 순간 더하기도 헷갈려요, 이렇게. 5, 6 더하기 11, 13이 아니라 11이죠. 그리고 8, 9. 자, 그럼 평균을 하면 얼마일까요? 평균. 좀 가까운 수로. 머리가 나빠서. 자, 에버리지. 그리고 배열 상수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자, 2, 4, 6. 세 개만 할까요? 자, 2, 4, 6. 그러면 얼마예요? 2, 4, 6이면 8, 14. 14면 우리가 헷갈리니까 17로 가죠. 17. 그러면 2, 4, 8, 7, 15. 15를 3으로 나누면 5가 나오겠죠. 그래서 5가 안 나오고 4, 6. 아, 또 더하기를 잘못했어요. 2, 4, 8이 아니라 2, 4, 6이죠. 아, 이런. 여기다가 그러면 4라고 하죠. 4. 왜 이렇게 더하기도 잘 못하죠. 순간적으로. 4 더하기 4는 8 더하기 7, 15. 그럼 나누기 3, 2, 3, 5, 15에서 3개니까 5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배열 수식이라고 또는 배열 상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배열 수식에서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배열 수식에서는 이런 오류가 나옵니다. 또 배열 상수에는 숫자, 논리값, 텍스트, 오류값 외에도 수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배열 상수에는 자, 여기에서 수식은 배열 상수로 사용할 수 없다. 또 배열 상수에는 달러, 백분율도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배열 상수에서 다른 행의 값은 세미콜론, 아니 콜론으로. 자, 다른 열은 쉼표로. 무슨 말이냐? 여기도 자, 열은 컴마로, 세미콜론은 행으로. 자, 그럼 얘는 전부 다 쉼표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0, 20, 30, 40 이렇게 나오는 게 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110, 20, 30, 40 이게 가로 방향으로 일행 사열로 나온다는 겁니다. 아, 열이네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열로. 자, 얘는 어떻게 되죠? 이행이열이에요. 중간에 세미콜론이 있어요. 그래서 110, 자, 20, 30, 40 이렇게 행음과 열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행, 이열로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열은 컴마로, 자, 행은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중괄호가 안에 배열 수식이 들어간다. 배열 상수는 또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배열 상수와 배열 수식을 좀 구별을 해주시고 자, 현재는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축키들에 대한 문제네요. 컨트롤 시프트 U 한번 눌러볼까요? 가서 자, 수식 입력줄이 여기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U를 눌러주면 수식 입력줄이 커지죠. 이렇게 수식 입력줄을 크게 했다 작게 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1은 셀 서식. 기본적으로 다 알죠. 자, 컨트롤 F1. Alt F1은 뭐였었죠? Alt F1. 현재 시트에 차트를 삽입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F1은 리본 메뉴.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컨트롤 F1. 여기 리본 메뉴 있어요, 위에. 컨트롤 F1을 누르면 리본 메뉴가 사라졌다. 사라졌다. 자, 컨트롤 F1. 자, 그 다음에 F12는 새 워크시트. F12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거고, 새 워크시트는 Shift F11이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다가 이걸, 자, 여기다가, 뭐 여기다 놓을까요? 40, 여기다 놓고, 자, 뭐 그림이 있어요. 자,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 Shift F11을 누르면 앞에 24가 있죠? 앞에 24가 있는데, Shift F11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 자, 지우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컨트롤 F11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넓어요. 자, 썸 뭐 1,3,5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원래는 자, 이게 쉼표가 되어 있네요. 컴마. 자, 그러면 값이 나와야 되는데 수식이 나와요. 수식이. 그래서 수식에 수식 표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는 엑셀 옵션에 가서 보시면 고급에 가서 자, 뭐죠 이게? 누구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봐야지. 계산 결과 대신 셀에 수식을 표시. 자, 수식이 표시가 됐죠. 이걸 풀어주면 값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도 가능하고 거기서도 가능하고, 또는 컨트롤 F11을 누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Shift F11을 누르면 그냥 시트 형태로 나오고, 자, 넓지 않은 시트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자, 얘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35번 문제, 일반 옵션에 대한 설명이다. 옵션. 자, 여기 보시면 뭐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 열기 암호, 쓰기 암호 있습니다. 백업 파일 만들기는 백업 파일을 만들어서 놔주는 거고, 열기 암호는 뭐죠? 열지 못하게끔, 암호를 모르면 열어볼 수 없도록 하는 게 열기 암호입니다. 그러나 쓰기 암호는 뭐죠? 쓰기 암호를 모르면 열 수 없나요? 열 수는 있어요. 어떻게? 읽기 전용으로 열 수 있어요. 그러나 저장은 안 되죠. 원래 문서에는 저장이 안 되지만 복사본이나 다른 이름으로는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문서 및 복사본 통합 문서로 저장할 수 없도록이 아니라 원래 문서에만 저장이 안 되는 겁니다. 복사본이나 다른 이름으로 해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읽기 전용 권장은 읽기 전용으로 열도록 해주는 거고, 자, 그래서 자, 쓰기 암호를 모르더라도 읽기 전용으로 열 수 있으며, 원래 문서 파일로는 저장할 수 없으나 복사본 형태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는 있다.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페이지 설정에 대한 설명, 시트 탭. 우리 페이지 설정 시트 탭 어지간히도 많이 봤죠. 이제 질리지 않았어요? 이제 머릿속에 톡톡톡 꼭꼭꼭 다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아니죠. 이제 이 정도 풀었으면 워크시트 탭 너무 잘 나오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워크시트 셀 구분선이 인쇄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컬러를 지정하기, 뭐 컬러로 설정된 색 채우기 색상이나 무늬를 무시하고 흑백으로. 자, 여기 보시면 흑백으로 라는 말이 있죠. 또 워크시트에 삽입된 차트, 도형, 그림 등의 그래픽 요소를 제외하고 텍스트만 빠르게 인쇄. 그게 뭐죠? 간단하게 인쇄. 이게 흑백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인쇄할 페이지 상단에 상단이나 하단에 동일한 내용을 인쇄하기 위해 머리글 바닥글은 시트 탭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리글 바닥글 탭이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자, 그래서 4번 내용이 틀린 내용으로 확인이 되네요. 자, 37번 통합문서 보호 기능. 이 문제도 2012년 3월에 정기 1회에 나왔던 것 같아요. 자, 통합문서 보호 검토 탭에서 설정할 수 있고, 자, 검토 탭에서 설정할 수 있고, 또 한번 보자고요. 직접.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기에, 자, 검토에 통합문서 보호. 자, 같이 해놓고 1, 2, 3, 4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암호 1, 2, 3, 4. 자, 데이터를 쓸 수 있어요. 데이터를 쓸 수 있죠. 지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쓰고 행을 삽입할 수도 있어요. 행을 삽입할 수도 있고, 또 삽입된 행을 삭제도 할 수 있어요. 즉, 이 시트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트를 삭제할 수도 없고 이름도 바꿀 수 없고 이동도 할 수도 없고 뭘 잘못 눌렀어요. 자, 아무튼 시트 전체 셀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시트 전체는 안 돼요. 또 보기 메뉴의 새창, 틀 고정, 창 나누기 이런 것들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컴퓨터 탭의 통합 문서 보호는 행렬 삽입, 삭제, 데이터 입력, 수정, 삽입 등은 가능하지만 보기 창 그룹의 새창, 창 나누기, 틀 고정과 같은 창에 관련된 또 시트 삽입, 삭제, 이동, 이름 바꾸기 등의 시트에 관련된 내용들은 작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름 변경이 안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름 변경이 안 된다. 자, 이제 3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8번 문제. 자, 얘는 화면 확대 축소의 개념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설정된 화면 확대 축소 비율은 해당 시트에서만 적용이 되고 특정 영역만 확대해서 보려면 해당 영역을 선택하고 선택 영역 확대 축소, 확대 크기는 400%를 넘지 않는다. 10에서 400%를 넘지 않습니다. 자, 보기에 화면 확대 축소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400, 500%를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요? 10과 400 사이에서 조절해라 라는 거죠. 10에서 400%까지만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화면 확대 비율은 10에서 400%까지만 가능하고 지정한 CT에서 가능하고 최소 비율은 10% 됐죠. 10%에서 10에서 400까지니까. 자, 그 다음에 확대 축소를 클릭하여 설정한 확대 비율은 인쇄 시에도 확대 축소 비율이 반영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보기 메뉴에 있습니다. 보는 것만 해, 보는 것만. 자, 그래서 실제 화면 인쇄에 관련된 내용들은 페이지 설정에 여기서 자동 맞춤하면 한 페이지 나오는 거죠. 또는 여기서 축소, 화면 확대가 아니라 실제 인쇄 확대 축소 비율을 할 때는 페이지 설정에 페이지에서 조절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면 확대를 통해서 인쇄에도 반영이 되는 건 아니다. 자, 인쇄에 반영되는 건 어디다? 자, 인쇄에 반영되는 거는 페이지 설정에 페이지 탭에서 설정한다. 자, 39번 문제 갑니다. 부서별 인원수를 계산하려고 한다. 옳지 않은 거. 보니까 전부 다 배열 수식이네요. 배열 수식. 자, 그런데 if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쉼표, if가 없는 경우에는 별표, if가 없으니까 별표, if가 없으니까 별표, if가 있으니까 쉼표, if가 있으니까 쉼표. 자, 그리고 count if에는 뒤에 0을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sum if에는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자, sum에는 넣어줄 수가 있지만 이런 경우 안 되겠죠. 이제. 자, sum에는 if에 들어갈 때 sum에는 뒤에 0을 넣을 수 있고 average는 if를 반드시 동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또.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dsum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로서 조건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하는 배열 함수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배열 함수의 특징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라스트 40번 라스트 마지막입니다. 자, 2013년도 이제 가고 2040년이 아니라 2014년 기출을 우리가 또 이제 기다려 봐야 되겠죠. 자, 얘는 근데 뭐예요? 배열 상수네요. 배열 상수. 자, 이 안에 이렇게 쓴 거는 자, 배열 상수입니다. 배열 상수는 아무리 많이 써도 이렇게 아무리 많이 써도 뭐예요? 1만 나온다라고 했어요. 1만. 자, 이것도 배열 상수. 자, 그러면 여기에 3이니까 자, A1에서부터 G1까지 A1에서부터 G1까지 여기까지. 자, 세 번째로 작은 값. 제일 작은 값 1번. 아, 얘가 1번이네요. 1번, 2번, 3번. 그러면 얘는 뭐예요? 40이 되겠네요. 40. 그쵸? 자, 얘는 40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만 보면 1, 스몰의 1입니다. 즉 20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 앞에 에버리지가 나왔어요. 에버리지가. 자, 우리가 40번 문제 이걸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배열 수식 잠깐 어디서 설명했었나요? 자, 이런 것들은 예전 문제인데 자, 다 이거 40번 이후의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나중에 다 지워놓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아까 우리가 암호를 걸어놔서 컴퓨터에 암호를 걸어놔서 시트 삭제가 또 안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시트들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에서 이제 와가지고 자, 30번 문제도 했고 40번 문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썸 만약에 그냥 배열 상수만 보겠습니다. 배열 상수 1, 2, 3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이 나옵니다. 1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다가 썸을 주면 어떻게 돼요? 썸을 주면 1, 2, 3을 다 더한 5, 6. 이번에는 6 맞죠? 확실하게 6 뭐예요? 근데 또 자, 마지막에는 안 하는 거죠. 마지막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해서 6이 나오는 겁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 자, 얘를 한번 끌어다가 넣어볼게요. 복사해 볼게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붙여놓고 넣었어요. 자, 그러면 에버리지 함수를 우선 빼볼게요. 에버리지 함수를 빼고 자, 엔터를 쳤더니 뭐예요?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1이 나온다고 그랬죠. 1. 그러면 이 범위에서 가장 작은 1을 10을 찾게 되는 거죠. 가장 작은 10. 자, 그런데 에버리지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가장 작은 10, 두 번째로 작은 20, 세 번째로 작은 30, 네 번째로 작은 40, 다섯 번째로 작은 50을 에버리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에버리지면 얼마예요? 30, 60, 100, 150입니다. 그래서 총 몇 개예요? 5개. 그래서 30이 된다는 겁니다. 30. Do you understand? 오케이, 바리. 모른다고요?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얼마라는 거죠? 50이 되는 겁니다. 50. 자, 얘는 5로서 다섯 번째로 큰 값. 그럼 제일 큰 값. 자, 얘가 제일 큰 값.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런 거. 자, 30, 40, 50. 이게 다섯 번째죠. 그럼 얘도 다섯 번째로 작은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 작은 거. 그러면 다섯 번째 작은 거니까 얘도 30이 나오죠. 얘는 40이었나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다 나머지 색깔 다른 건데 다 다르면 어떡해. 자, 세 번째로 작은 값. 세 번째로 작은 값이 뭐예요? 10, 20, 30. 자, 얘 40이 아니라 30이네. 자, 제일 작은 값이 1번, 2번, 3번. 스몰이니까 세 번째로 작은 값이니까 40이 아니라 30이죠. 얘는 50이었나요? 자, 얘도 다섯 번째로 큰 값. 다섯 번째로 큰 값은 1번, 2번, 3번. 그럼 얘는 50이 나오나요? 아, 다섯 번째니까 3번, 4번, 5번. 그럼 얘도 30. 얘도 30. 헷갈리니까 다시 고치자고요. 자, 얘는 30. 얘도 30. 3.0이 아니라 30.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칼럼의 T1. 칼럼은 열입니다. 로우는 행 번호가 되는 거고 T1이 어디에 여기에요. 자, 1열, 2열, 3열, 4열. 즉 4가 나온다는 겁니다. 4가. 자, 만약에 2원 그럼 5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네 번째로 작은 값. 네 번째로 작은 값이면 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작은 값이면 자, 1번, 2번, 3번, 4번. 그럼 얘는 또 40이 나오네요. 자, 40. 자, 그러면 여기 값을 한번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1, 2, 3, 4, 5죠. 1, 2, 3, 4, 5. 옆에다가 제가 설명을 좀 적어놨어요. 자, 얘는 열 번호가 4이므로 네 번째로 작은 값 40이 돼요. 자, 그럼 2번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은 값. 첫 번째로 작은 값은 얼마죠? 10. 두 번째로 작은 값은 20. 세 번째로 작은 값은 아까 우리가 3으로 나눴었죠. 제가. 자, 다 더하면 150이에요. 그래서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안에 5개죠. 그래서 5로 나누면 30이 나오는 거죠. 30. 자, 그래서 30. 이것도 30인 거죠. 4번만 4로 짜서 40이 되는 거. 자, 그래서 배열 상수 다시 한번 여기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1, 2, 3, 4, 5 그냥 함수 없이 쓰면 1만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함수랑 같이 써주면 그 내용들에 대한 값들 다 더해주는 거죠. 평균은 이렇게 해서 3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1, 2, 3을이 아니라 스몰 함수와 같이 겹쳐져 있죠. 스몰 함수와. 그래서 첫 번째로 작은 값, 두 번째로 작은 값, 세 번째로 작은 값 그렇게 쭉 해서 다섯 번째로 작은 값의 평균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2013년 10월 19일 정계 기출문제 3회 문제도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모두 다 푼 건 아니죠. 이제 엑셀을 다 풀어본 거죠. 자, 다음 시간은 뭐? 액세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to be continue 채널 고정? 채널 고정까지는 아니겠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